여기서는 그 수도 코드를 사용한 알고리즘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 코드는 용어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얘는 것처럼 수도에서 수도가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짜 코드라는 의미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드를 흉내내서 알고리즘을 써놓은 게 이제 의사 코드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는 거니까 자연어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좀 엄격함이 조금 덜한 겁니다. 수도 코드도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나 프로그램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그 컴퓨터의 주요 알고리즘들을 표현할 때 이 수도 코드가 사용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수도 코드를 선호하고요. 작성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도 코드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유사 코드다라고도 합니다. 유사 코드. 자, 10명의 학생에 대한 성적을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 작성 방법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의사 코드입니다. 자, 의사 코드와 그 순서도의 차이점을 보면 순서도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기호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수도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어, 보통 같은 영어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우리는 영어를 쓰진 않지만 이제 주로 사용할 때는 영어로 이렇게 영어 스타일의 형태로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흘러간다. 순서의 처리가 순서대로 처리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입력이 있겠죠. 자, 처음에 10명의 전체 학생의 10명 학생이 성적을 받는 거니까요. 처음에 전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전체 학생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값을 0으로 일단 설정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10명의 학생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보통 같은 경우에 10명이 그 차에 탔는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그 계수기라고 하죠. 눌러가지고 일씩 증가시킵니다. 처음에 카운터를 1로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10명이 되기 전까지는, 10명이 되기 전까지는 뭘 하냐면, 자, 여기 있는 반복을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는 동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카운트가 10보다 크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반복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자, 카운트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면 먼저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자, 점수 우리가 이제 합을 구할 거잖아요. 일단 합을 구해야지 평균을 구하니까요. 자, 점수를 입력받고요. 자, 입력받은 점수를 그레이드에 들어가 있는 점수를 토탈과 합칩니다. 자, 그러면 합이 구해지겠죠. 토탈. 자, 그 다음에 카운트를 1 증가시킵니다. 지금 한 사람 그 성적 처리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해당되는 카운트의 값을 다시 한번 조사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조건 체크하는 거랑 똑같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10이 아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입력을 받습니다. 성적을. 그 다음에 현재의 입력받은 값과 바로 전까지 구한 토탈 값을 다시 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토탈을 만드십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입력받은 점수와 현재까지 더해져서 구한 부분합을 다시 더해서 새로운 부분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명이 1에서 10까지 카운트가 증가되면서 자, 카운트가 11이 되면
자, 카운트가 11이 되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의 토탈 값을 10으로 나눕니다. 10명의 학생의 점수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토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average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과 출력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데요. 입력은 여기 있는 그레이드이고요. 출력은 여기 있는 것처럼 average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 코드는, 의사 코드는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의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 코드가 갖는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연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독립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A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기보다는 의사 코드로 작성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해당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와 독립적으로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 순서도, 두 번째 의사 코드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순서도를 작성해 보셨는데요. 자, 단점이 있죠. 어떤 겁니까? 한번 작성된 순서도는 변경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가 어렵죠?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기호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도형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그러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순서도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면 기술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복잡해져도 알고리즘을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도로 알고리즘을 작성했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작성했다. 그러면 순서도를 작성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작성된 순서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면 사실은 순서도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